뭐 할만하시죠? 예, 그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한번 오시면은 자, 제목이 가격 효과와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 효과와 수요 곡선.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가격 효과를 나타내서 표현한 게 이제 수요 곡선이죠. 근데 이제 이 수요 곡선에는 가격이 변화하는 효과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눈으로 가서 진짜 순수한 효과가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불순물의 효과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약간 결론적인 건데 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좀 간단하게 보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자, 우리가 무찰보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하나의 무찰보 곡선에 점 두 개를 찾으세요.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으면 점 두 개를 찾아요. A에서 B 이렇게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가게 되면 그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체 효과는 뭐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두 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 이렇게 대체 효과. 물론 B에서 A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쪽만 표시할게요.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 효과는 우리가 소득이 변하면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뼈대가 있으면 소득이 변하면 평행한 예산선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C에서 D로 할까? B에서 C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우리는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그림 그리는 기계적인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책 보고 할 거예요. 자, 이거 짬뽕 할게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합쳐서 우리가 총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나타낼 텐데 가격 효과는 자, 이거 모두 다 더한 거니까 총 효과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격이니까 상대 가격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시 여긴 당연히 Y제 가격이나 소득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좀 크게 그립시다. X제곱. 자, 이렇게 예산선이 있었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예산선이 변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됐고. 자, 이게 옛날이니까 우리가 옛날 P0로 합시다. Py분의 Px예요, 원래는. 요거는 P1을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연결한 거 우리가 PCC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완만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X의 가격은 싸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완만해지면서 구매력이 증가해요. 구매력을 실질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소득. 실질 소득이 증가. 이런 효과가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시 보시면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해졌으니까 X제값이 싸졌어요. 싸진 걸 많이 선택한 거 그거 대체 효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체 효과고요. 그리고 다시요. 뭐 저기 또 반복하는 건데 구매력이 증가했어요. 실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걸 우리가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니까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옛날에 선택점이 여기 있었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요점 효용 극대화되는 A점 이렇게 있다 할게요. 0, 1, 2로 할게요. 그럼 0, 0. 자,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PCC 여기에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1 이렇게 돼 있어요. 0과 1이 이제 사실은 총효과, 가격효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요 새로운 뉴 예산선 가지고 새로운 예산선으로 야, 너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 1,000원은 그대로인데 엑셀 가격 200원에서 100원으로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야, 얼마만큼 좀 덜어내자.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예산선으로 이전과 동일한, 그러니까 이 효용이 제일 정확한 건데 그게 어려워서 이전과 동일한 상품 목금을 지나가도록 하는 거지만 여기 효용이 여기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엑셀 가격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한 거를 이제 돈으로 뜯어내는 거. 아까 얘기하면은 600원이면 그 바구니를 살 수 있으니까 400원만큼 덜어내도 이 사람은 사실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을 이제 동일하게 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걸 지나가는 건 슬러스키 방식이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차익수의 접하도록 이렇게 쭉 해도 0과 2는 동일한 효용이니까 사실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덜어내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이 3개 생겼는데 여기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보면 대체효과는 저기 보시면 동일한 무차익선 상에서 점 2개를 찾으세요. 여기는 무차익선 상에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차익선 상에서 0과 2가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대체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효과. 다음 소득효과는 평행한 예산선 2개를 찾으세요. 자, 예산선 보시면 선이 3개예요. 하얀 색깔 실선, 빨간 색깔 점선, 파란 색깔 이렇게 있죠. 평행한 게 뭐냐면 얘와 얘가 2개 평행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이게 바로 소득효과 이렇게 있어요. 이 방향까지 있네요. 그래서 0과 1 관계 총효과 가격효과인데 그걸 쪼개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타낸 것이고요. 자, 밑에다가 X만 보도록 합시다. 그림 안에다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길 X0라 그러고 여길 X2라 그러고 여기 X1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간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대체효과, 요거 이렇게 간 거를 소득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2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가격효과, 총효과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사실 연습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공부는 막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요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이제 요 균형점에서 얼마나 변했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이걸 정복해야지 미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아셨죠? 지금부터 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보통 안 했는데 막 버려도 될 거는 막 그냥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좀 하다가 안 맞으면 그냥 버려도 돼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아셨죠? 요즘은 뭐 뒤에 뭐 보상 수요 곡선의 기울기 뭐 이게 뭐 총효과 뭐 마샬 수요 막 하는데 한 최근 5년간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시험 문제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매번 이것만 나왔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내일 문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셨죠? 이제 하는 데까지 합시다. 자, 책 가지고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요 그림을 정복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98페이지. 개요를 볼게요. 가격 효과란 거의 밑줄 치세요. 명목 소득이 일정할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선이 이제 머릿속에 쭉 보이셔야죠. 1번 X Y. 자, 여기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요거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X, Y가 이제 사실은 나의 관심사예요. XJ랑 YJ를 바구니에다가 몇 개를 담을까 이렇게요. 몇 개를 담아야지 내가 효용이 극대화될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효용 함수까지는 여기서 우선 큰 논의를 안 할 거니까 X, Y 요거만 이제 담았다. 이 담은 게 효용 극대화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해요. 자, 다시요. 가격 효과란 명목 소득이 일정할 때.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소득 일정하고요. Y 가격 일정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자, 명목 소득이 일정한데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는 XJ 가격 변화하는 걸로 해야죠. 수평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YJ 가격 변화 뭐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 없어요. X의 가격이 싸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져서 발생하는, 그래서 구입량이 변화하는 효과.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싸져서 바구니에다 XY를 이렇게 둘 다 증가시킬 수 있고, PCC 떠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Y는 감소하고 X만 증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Y는 그대로 있고 다 X가 증가할 수 있고, 아무튼 세 가지 우상향, 수평, 우하향 하는 그걸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그러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가격 효과에는 효과할 때 첫 번째는 얘가 고정돼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놓치기 때문에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고정. 자, 그랬을 때 X의 가격만 싸지는 거예요. X의 가격이 싸졌을 때. 그랬을 때 바구니에 XY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XY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로 하겠죠. 거기서 이제 X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대체 효과란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Y제보다 X제가 상대적으로 싸지면, 거의 밑줄 치세요. 상대적으로 싸짐으로.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가격이 싸지니까 싸진 걸 더 많이 선택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그게 이제 하나 대체 효과 있고요. 대체 효과. 이건 상대적으로 싸진, 그렇죠. 상대적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싸서 많이 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소득 효과는 거기 보시면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주어진 명목 소득으로. 얘 가만히 있다니까요. 내가 똑같이 1,000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더 많은 X제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X제가 정상제로 하면 열등제면 X제 안 사겠죠. 그래서 싸져가지고요. 얘를 더 많이 사요. 이거는 실질잘 넣으세요. 살짝. 아셨죠? 이게 없어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실질 소득 효과예요. 자, 이거는 X제 가격 하락으로 싸졌죠. 하락으로. 구매력이라고 그랬어요. 구매력. 이게 실질 소득이라고 그랬죠. 진짜 소득이에요. 진짜 소득. 상품 소득이에요. 상품 소득. 레알이라고 그랬죠. 실질 소득이 이렇게 할까요? 구매력 소득이 증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증가해 X제 소비량이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미치는 영향이 직접 싸진 걸 많이 사느냐, 대체 관계가 되면 싸진 거 Y 대신 X를 많이 사겠죠. 다음에 X의 소비량, 이걸 훨씬 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많이 살 수가 있게 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X의 가격 하락했을 때 연두 색깔로 동그라미 쳐 있네요. X의 가격, 상대 가격, 상대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예산성 기울기 변하면서 상대 가격 하락 때문에 X의 소비량이 증가, 실질 소득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체 효과는 항상이 동그라미에 별표하세요. 진리예요, 진리. 대체 효과는. 진리라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이렇게요. 안 변해요. 순수한 효과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 우하향한다가 수요의 법칙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대체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이상한 기펜제에서 우상향한다라고 수요 법칙 예외하는데 경작자들은 사실 그 총효과는 관심 없어요. 이 실질 소득 효과를 쫙 정제한 순수한 효과만 나타낼 때는요 항상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이 보상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걸 도출하는,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기펜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뭐 수요 법칙이 예외하면은 그냥 원론 수준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경작 입장에서는 기펜제에서 야, 그 이상한 지저분한 효과 이거 빼내야지, 싹 빼내면 수요 법칙 예외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소득 효과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네요. 자, 밑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그림 그거 갖고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그림 거기에 보시면 최초 균형점은 A점이고, 자, 그럼 밑줄 치세요. 옆에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 교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X제 가격 하락하면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함으로 찾으셨어요? A에서 B점.
B점이니까 첫 번째 정상제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 그림의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크게 그립시다. XJ, YJ 거기 보시면 그림이 색깔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예산선이고 자 파란 색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뉴 예산선이에요. 자 A점, B점 찾으셨죠? 점만 찍을게요.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네. 약간 A점 밑에 있지 않아요? B점이 여기 있네요. A점, B점 이렇게요. 이렇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게 BCC 돼 있고요. 보통 그렇게 연결되는 교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여기선 표현 안 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X 구입량이 X0에서 X1으로 변화하는데 이게 가격 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변화하는 가격 효과. 그래서 A에서 B가 가격 효과예요. 근데 X제에다 표현하면 이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했죠. 이게 가격 효과. 자, 이거를 두 개 효과로 이제 쫙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나타내려고 해요. 자, 2번 가볼게요. 가격 효과에서 순수하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순수. 이 대체 효과가 순수한 거예요. 이 소득 효과가 약간 쓰레기고 노이즈고 잡음이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체 효과는 상식에 통하는 그 효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소득 효과는 삐딱한 효과예요. 얘 때문에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면 얘는 아웃라이어 이상한 애 있잖아요. 괴짜 이런 애들에서 걔는 빼요. 그리고 늘상 우리가 현실에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얘 때문에 발생해요. 얘 때문에. 언제나. 나중에 보면 기펜제 그것도 그렇고 노동 공급 곡선이 돈 더 주면 어떻게 돼? 임금 올려주면 일을 더 해야겠어요? 아니면 놀아야겠어요? 더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아유 됐어 벌만큼 벌었으니까 놀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임금 더 준다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삐딱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늘 얘 때문에 발생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매번 시험에 나와요. 자 다시요. 그 순수하게 포인트 잘 잡으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량이 변하는 그걸 이제 대체 효과 그거고요. 걔를 분리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비순수에 해당하는 잡음에 해당하는 거기 보시면 밑줄 치세요. 실질 소득 변화, 실질의 동그라미 치시고 가격이 싸져서 바구니가 무거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실질 소득의 변화, 구매력의 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변하는 소득 효과, 이 잡음이니까 그걸 분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리해내서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래서 3번 봅시다. 가격 효과에서 소득 효과를 분리하려면 분리하는 거예요. X제 가격 하락 이후에도 이전과 거의 밑줄 치세요. 이전과 동일한 실질 소득. 정확한 표현은 동일한 효용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효용 나와 있어요. 옆에다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소득을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요걸로 할게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해당하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자, 효용이 증가했어요. 요거는 안 할게요. 이쪽으로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아이고 구매력이 증가했네. 예산선 영역이 넓어졌네.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득을 빼내는 거예요. 빼냈을 때 여기서 요만큼 해도 괜찮고 사실은 얘 입장에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 얘는 되는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쫙 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무차별 곡선을 지나가게끔 여기 C라고 할까요? C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한다는 거 우리가 보상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게 이게 아니 왜 덜어내는 게 보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제 세금을 때리면 이렇게 실질소 이렇게 기울게 가파르게 되거든요. 오히려 X제 비싸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질소득 감소한 만큼 저소득층을 보상해서 도와준다. 그런 거 할 때 유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실질소득 증가한 걸 덜어내는 거, 그걸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그 얘기예요. 가격 하락한 다음에도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거의 밑줄 치세요. 동일한 효용 수준을 얻도록.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한 효용 수준, 실질소득이 동일한 것이고, 동일한 구매력이고, 그렇게 조정하려면, 원래 무차별 곡선과 접하면서, 이거요.
새로운 예산선으로 원래 무차별곡선을 이렇게 접하는 점 C점을 찾게 되면 사실 A나 C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소득 동일한 효용 유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역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격 변화 시 이전과 동일한 실질소득,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요거요. 하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변했죠? 예산선이 하얀 색깔에서 빨간 색깔 변하면 X축 빨간 색깔이 기울기 완만하잖아요. X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거 보이세요? 그렇죠. 하얀 색깔이 더 X제가 비싸죠. 그래서 동일한 효용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사서 A에서 C 간 거, 그게 우리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하면 이게 대체 효과, 여기다 표시하면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림에서 몇 번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왜 이게 대체입니까? 또 우선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꾸 보시면 또 이해도가 올라가요.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소득 변화에 따라서 구입량이 변화하는 소득 효과를 제거한, 다시 소득 효과 앞에 실질 거기에다가 써놓으시고, 실질 소득 효과를 제거한, 또 순수하게 다시 동그라, 그러니까 순수한 게 대체 효과라니까 상대 가격 싸진 거, 그걸 보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입량은 X0에서 X2까지다. 이거요. A에서 C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다음 7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 증가로, 실질 다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가격 하락 때문에 저 효용을 유지하는 게 이게 파란과 빨강은 지금 요거는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실질 소득이 이만큼 변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PY분의 PX 예산선 기울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 증가로 예산선이 바깥으로 이동해서 C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된 거, 요게 바로 우리는 소라고 쓸게요. 소득 효과.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번 봅시다. 즉 X제 구입량이 X2에서, X2가 C예요. 밑에다 표현한 건데 X2에서 X,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Y까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여기서 밑에 X만 보고자 해서 아무튼 C에서 XC로 하면 더 뭐 나을 수도 있는데 XA, XC, XB 하면 XC에서 XB로 간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 그 설명 나와 있고요. 자, 9번 봅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인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실질 소득이 증가했죠.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정상제인 경우인데 항상 정상제를 기본으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요게 이제 X제가 정상제라는 거예요. X제가 정상제인 경우를 넣어두시고, 열등제랑 기펜제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니까 요걸 잘 하시고 보시면 돼요. 살짝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자, 예산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에서 맞춰서 그려봅시다. 파란 색깔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럼 C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C점이에요. 보조선을 그립시다. 이렇게. 자, 우리 X에만 초점 맞출게요. 여기도 모자이크 처리하셔야 되겠죠. 요 X만 해요. X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거기에만 좀 맞춰서 보시죠. 자, 이거 소득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거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아무튼 여기서 화폐로 나타낸 소득 증가인데, 여기서 이제 명목 소득이 된 거예요. 덜어낸 거니까. 아무튼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게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B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여기 위치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한 거죠. 정상제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상제가 되고요. 보이시죠? 열등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열등제는 이쪽에 위치하면 돼요. 이쪽 이렇게, 여기 빨간 색깔 영역으로 가면 무차곡선이 여기에 위치했다 합시다. 여기에.
이 경우는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에 있으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정상제, 왼쪽에 있으면 감소해서 열등제. 그걸 좀 체크하시죠.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조선 그리면 C점 그렸을 때 드르르 이렇게 돼 있어요. C점에서 위로 이렇게 언제나 그래프 볼 땐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옆에서 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YZ 관심은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여기 쫙 보조선이 있을 때 이쪽에 위치했으니까 B는 정상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의 가운데 그림 한번 볼게요. 열등제인 그림 한번 볼 테니까 그 이해되시나 보세요. 자, 뼈대만 그리면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한 가지 색깔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무찰곡선이 여기 점점점점 해서 색깔을 쫙 없앴어요. 무채색으로. 자, 무찰곡선도 여기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A점이고 여기 C점이고 A점과 C점은 항상 똑같아요. 무찰곡선 이렇게 대치 효과예요. C점에다가 보조선 그려보세요. 드르륵 그려 있어요. 오른쪽에 위치하면 정상제인데 자, 거기 보시면 B점이 여기에 위치했어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했는데 요 왼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열등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시요. 자, 밑에 또 색깔, 뭐 책에 잘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자, 스타팅 포인트가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는 중이에요. 자, 이게 총효과예요. 총효과. 총효과 여기죠. 여기서 쪼개서 볼게요. 대체효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저 색깔 맞추면 대체효과는 A에서 C 간 게 대체효과는 이게 대체효과예요. 소득효과 어떻게 됩니까? 소득효과 노란 색깔로 하면 C에서 B로 간 거예요. 왜 감소했네요. 소득효과. 그렇죠? 여기서는 대체랑 소득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순수한 효과. 대체가 이제 왕의 길이라 보면 되고 소득효과가 삐딱해서 약간 뭐 이렇게 반항기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C에서 B로 간 게 그다음 이거 보시면 C에서 B로 간 게 소득효과가 되고 그래서 총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대체효과랑 왼쪽으로 하면 소득효과가 합쳐져서 이게 가격효과, 총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PCC는 어떻게 간다고요? PCC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뭐 여기다 그리지는 않으셔도 되겠고. 무차부터 안 그려도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기펜제 한번 봅시다. 기펜제는요, 이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된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A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 B점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A점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위치한 거야. 여기는 가만히 보시면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B는 오른쪽에 있고요. 얘도 당연히 B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소비하려고 했던 A점보다 B점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B점.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여기서 A에서 B로 간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B로 나타내면 A에서 B로 간 거 보시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가격이 하락했죠. 잘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선 A에서 B로 가면 B는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 효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쪽은 관심 없어요. 밑에 보세요. X의 소비량이 증가이니 감소이니 이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뭐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세요. 여기인데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A에서 B로 가니까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이거 뭐 이상한 효과죠. 이 수요의 법칙의 위배라니까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기펜제, 깊은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둘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걸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책 보시면서 할게요. 거기 199페이지 맨 밑에 기펜제 보세요. A점이 여기 있습니다. 무차곡선 거의 C점 보시면 C점이 여기요.
무차곡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A와 C 그리기 어렵겠죠? 여기 이렇게 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B점, 여기 A점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고요. 다시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했네요. A에서 B가 밑에 보시면 A에서 C네요. C 죄송해요. A에서 C가 거기서 보시면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드르륵 해서 대체 효과는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상대 가격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거 대체 효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소득 효과 찾아볼게요. 소득 효과가 예산선 평행한 거 2개 찾으면 되죠. 거기 주황 색깔하고 하늘 색깔이에요. C에서 B가 소득 효과인데 이게 뭐 쭉 이렇게 갔잖아요. Y 빼고 X만 보면 X제가 크게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소득 효과는 이게 왼쪽으로 엄청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힘이 훨씬 더 세가지고요. 그래서 최종 효과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림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나중에 문제 풀 땐 그림으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200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재화의 종류에 따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인데 이 파트가 난이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말로는 좀 안 나오고 이제 직접 계산하세요 해서 이렇게 효용 극대화를 찾아서 대체 효과로 인한 X의 소비량은 몇 개 감소했냐 증가했냐 뭐 그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그 객관식 있잖아요. 그 빨간 색깔 거기 뒤에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좀 푸시면 돼요. 자, 책 봅시다. 자, 1번 X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는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대체 효과 위에다 진리 써놓으세요. 진리라니까, 진리. 그거는 그냥 고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항상 상대 가격이 하락한 X제 구입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요. 자, 다시요. 2번.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의 밑줄 치세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제인 경우에는 구입량이 증가하는데 열등제는 구입량이 감소하게 되네요. 그래서 3번에 별표하시죠. 3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눠서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예산선 수요함수식을 가지고 써놨는데 이렇게 볼게요. X가 있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죠. X의 가격 Y 가격은 필요 없으니까 뺍시다. M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할 건 3개 다 한번 해놓고 볼게요. X의 가격 M 이렇게요. X의 가격 M 이렇게요. 자, 순수한 대체 효과 한번 봅시다. 글쎄 뭐가 순수한지. 자,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파란 색깔 싸진 거를 많이 사는 거 그거 대체 효과예요. 자,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자, 싸진 거 많이 선택해요. 이거요. 대체 효과.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싸진 걸 많이 사는 거니까 그 대체 효과라고요. 여기다 표현할게요. 요거 대체 효과. 요거 대체 효과. 그러니까 계속 대체 효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도 돼요. 대체 효과. 자, 소득 효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얘 증가했어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얘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얘 증가했어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X제가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제인 경우는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정상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8행이랑
노랭이가 색깔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왕이 오른쪽 가자 했더니 이 신하도 예 그러시죠 하고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힘이 더 탄력을 받죠. 근데 여기서는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X제가 갑자기 삐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열등제인 경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삐딱해서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등제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게 감소했어요. 왕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증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싫어요 한 거야. 이 녀석이 한 대 탁 맞고 얘 이렇게 잠깐 반항을 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왕이 오른쪽 가자 했는데 얘가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열등제인데 이게 뭐 싫어요. 조용히 하시죠 해가지고 왕을 뒤엎어서 이게 오히려 왕이 그래 왼쪽 가자 이런 효과가 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열등제인데 열등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열등제 이것도 열등제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경우는 정상제고요. 얘네들은 열등제인데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효과랑 이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노란 색깔이 소득 효과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근데 이렇게 대체 효과는 오른쪽으로 가자 해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가 너무 센 거야. 이쪽 보세요. 왕이 가격이 싸져서 자 오른쪽으로 가자 했는데 싫어요 해가지고 아예 색깔이 그냥 확 변하는 거죠. 근데 얘가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엄청 센 거에서 최종 효과는 삐딱하게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요거 두 개 힘이 막 상쇄돼서 서로 상충됐는데 하락하는 걸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눈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일반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요. 요거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찔끔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얘는요 어떻게 돼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하네요. 오히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림 앞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림 3개 있죠? 그거 좀 익숙할 때까지 좀 잘 봐두세요. 자, 이거는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니까 느낌이 살짝 보시면 PCC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자, 요거 볼게요. 이 경우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열등제인데 A와 B를 연결한 게 PCC죠. PCC가 여기 보이세요? A와 B 연결돼요. 여기는 A와 그 위에 1번 A번 그림 있죠? 199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은 A와 B를 찾으셨어요. A와 B가 PCC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고 얘는 약간 우상향하는 형태고 PCC. 그 이게 뭐 그렇지만 증가하긴 증가했네요. 다음 요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PCC가 A와 B를 연결하는 겁니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PCC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열등제 형태가 되는 거 그것도 보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곡선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막 혼잡스러운데 거기서 필요한 곡선만 쫙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 풀 때나 말 문제 할 때도 요거 그냥 보시면 그냥 뭐 굳이 그림까지 뭐 해가지고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옆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잘못 그려요. 막 그림도 막 이렇게 막 교차하게 막 그리고 막 하다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림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림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아니 왜 가격이 싸졌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지? 이거는 열등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여기다 써드리면 열등제 중에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체 효과보다 이 소득 효과 파란 색깔보다는 빨간 색깔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커서 발생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펜제 또는 깊은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열등제인데 어떻게 돼요? 열등제인데 대체 효과가 더 세니까
X의 소비량은 그래도 가격 하락일 때 증가하는 걸로 그냥 정상적인 눈에는 총효과는 드러나지만 저 밑에 내면에는 약간 반항기가 이렇게 착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반항이 없고 그냥 같은 길 가게 되는 거. 아무튼 그거는 좀 자꾸 좀 보시긴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볼게요. 자, 다음 200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열등제 경우에는 일반적인 열등제라 했어요. 앞에 일반적인 그거 네모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서는 기펜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열등제다 하면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게 반항을 했지만 그래서 가격 전체 효과는 가격 하락 때문에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특수한 열등제, 특수한 네모로 묶으세요.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예요. 그런 기펜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나서 X의 가격이 하락일 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도 요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해 두시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Y의 가격은 이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대체 효과 이렇게 된다고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거 스몰로 쓰면 리얼이라고 할게요. 실질 소득 증가 이렇게요. 물론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익숙하게 반복하시고 괜히 또 더 응용한다고 저기요 X의 가격이 증가할 땐 실질 소득 감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하시면 반대쪽은 오히려 한쪽이 헷갈리지 않으면 반대쪽은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하지 마세요. 실질 소득 증가하는데 우리가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하죠. 이게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그렇죠? 열등제인 경우 어떻게 되죠? 열등제인 경우엔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니까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량이 감소하죠. 이 열등제예요. 이게 밑에가 소득 효과. 요거는 대체 효과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 소득 증가 때문에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열등제 중에서도 이제 이쪽 길로 왔어요. 저 기펜제다라고 하면 열등제 중에서도 얘가 너무 센 거야. 얘랑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작동되잖아요. 반대로 작동되는데 얘는 상관없고 열등제 중에서도 얘가 더 세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열등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을 비교해 봤는데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그냥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수요 법칙을 위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이때는 깊은 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있죠? 박스. 그것도 잘 정리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요게 이제 미국식 스타일이었고 일본식 스타일은 야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봐야지 해서 정상제를 소득 증가하고 정상제 X의 구입량 증가하니까 같이 플러스를 보는데 막 하다가 요즘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국식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괜히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막 암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어요. 자, 우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왼쪽에 날개 부분에 그 별표하시죠.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를 기펜제라고 얘기합니다. 기펜제가 존재하는가 했는데 옛날에는 뭐 아일랜드에 가난했을 때 뭐 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냥 기펜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좀 판명 났고요. 그나마 최근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하나 발견했대요. 어떤 학자 뭐냐면 중국에서 보면 비슷해요. 그냥 배가 고플 때 국수 먹는 거 있죠. 라면하고 비슷해요. 그게 이제 기펜제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해요. 요거 좀 그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기펜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슬픔이 좀 있어야 돼요. 해설도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고시 공부할 때 보면은 라면 같은 거 생각하세요. 뭐 중국의 국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우선 고시 공부할 땐 늘상 그 돈이 부족하니까 월요일 날 라면 먹고 화요일 날 라면 먹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열등제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좀 뭔가 고기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만 이제 잠깐 기대가 되는 거야. 주말엔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이렇게요. 애껴가지고 애끼는 거죠 앞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라면의 가격이 올랐어요. 라면의 가격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의 소득은 제한돼 있어요.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게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이러면 안 되죠. 소득은 제한돼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그냥 다 고정돼 있어요. Y제 가격도. 라면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가 비싸진 라면에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라면 먹고 화요일날 라면, 수요일 라면에 먹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돼서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라면을 먹은 거죠. 어쩔 수 없잖아. 친구가 딱 왔어요. 야, 너 주말에 집에서 아니면 전화, 아니면 친구가 야, 너 주말에 뭐 먹냐? 라면 먹는데 야, 넌 라면이 그렇게 좋냐? 라면 비싸졌더니 라면 소비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증가했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슬픈 거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기펜제, 열등제, 특히 열등제라고 하면 라면은 당연히 이게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만 있어봐라 안 먹는 건데 라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 이게 이런 걸 이제 기펜제, 깊은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회계사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때 이 그램 그려가지고 뭐 가격이 증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혼자 막 헷갈려요. 빙글빙글 돌아요. 왜냐면 이게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막 시간도 없어. 그러다가 말려요. 그러니까 먼저 이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풀면은 답 찾는 게 금방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그냥 그걸로 하고 그림을 왜 그래요? 주관식이면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객관식은 그냥 끝낼 수 있고 딱 문제를 봤는데 그냥 간단히 좀 풀리지 않는 거다. 그 금방 돼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그랬대요. 문제가 좀 뭐 세법도 물어보니까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딱 봐서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과연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 그거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거를 이제 키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공부가 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딱 보고 아,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괜히 못 푸는 문제인데도 막 신경을 쓰다가 시간 소비해가지고 오히려 딴 것도 다. 근데 이번에 뭐 세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다는데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렵고 함정도 파놨고 그리고 쉬운 거는 또 되게 쉽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맞출 거 확실히 맞춰서 뭐 당연히 꽈락은 어느 정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골라내야지.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점수가 좀 옛날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잘 본 애들은 막 430, 40점 이렇게 막 받고 왜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의외로 이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했어요? 그냥 걸을 거 이렇게 걸르고 뭐 잘했더니 어떻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되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가져갈 거 가져가고 말 거 이거 안 하고 막 애매하게 강약 조절 못하면 중간에 쉬운 문제인데 안 풀어서 찍고 어려운 거는 안 풀어야 될 건데 막 도전하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도 제가 나중에 많이 말씀드릴 텐데 객관식 할 때 그런 거 좀 가져가셔야 돼요. 자, 밑에 참고는 우선 제가 이따가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 참고되는 거 그것 좀 한번 미리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표 이런 거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튼 거기서는 대체 효과는 전부 다 똑같은 진리 다 마이너스죠. 예, 그거만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고 화살표로 차라리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상 변화랑 동등 변화 이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202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할 때 보상 밑줄 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이라는 게 뭐였어요? 뭘 보상해요? 실질 소득 변화한 거를 조정해 주는 거였어요. 소득 효과, 실질 소득 증가, 감소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네모 치시고, 대체 효과만 고려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가 가격 효과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인데 소득 효과를 제거했으니까 대체 효과만 고려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나올 수 있는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오른쪽에 참고인데 그걸 별표하세요. 참고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204페이지 가보시면 소득 효과 또는 가격 효과가 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객관식 때는 그냥 안 하셔도 지금 하실 때는 좀 이걸 해 두셔야지 이게 이제 깊숙하게 보셔야지 저기 나와 있는 좀 기본적인 그림들이 쉽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또 수요 함수의 수학적 도출 거기까지는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한 게 요거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딴 일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습은 반드시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바로 하시고 저녁 때 한 번 더 보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니까 딴 때는 복습하지 마세요. 뭐 그냥 복습해야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하지 마세요. 근데 요 파트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셔서도 꿈속에서도 복습하시고 꿈속에서도 아이고 학원이네. 근데 이제 딱 세법 선생님 만나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학원이네 뭐 원가 뭐 이런 제목이 아니라 경작. 저를 만날 필요도 없어. 왔는데 아이고 칠판을 누가 안 지웠네? 뭐 하면서 칠판이 그대로 있네? 이게 대치효과 소득효과군. 끄덕끄덕하고 잠을 딱 깨고 다시 학원에 오셔서 또 보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은 대체 소득효과 꿈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꿈꾸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내일 알려주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